애니를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면 이 각본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카다 마리, 아노하나, 키즈나이버,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철혈의 오펀스 등등 이외에 다양한 애니의 각본을 맡은 적이 있는 베테랑 각본가입니다. 진짜 의미의 베테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카다 마리에 대해 짤막하게 알기 위해선 뭐 여러가지 작품을 봐야 하지만 이 작품이 적절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거친 계절의 소녀들이여. 가장 최근에 나온 오카다 마리가 맡은 애니이자 원작까지 본인이 맡은 오리지널 오카다 마리 작품입니다. 이게 딱 이 각본가를 논하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드립에 환장하는 오카다 마리답게 Teddy rocks fucking pen. 아예 작품의 테마를 사춘기 여학생들의 성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작중 관계를 보면 골 때리는 게 참 많은데 What the fuck is this? 간략히 알려드리죠. 5명이 소속돼 있는 문예부는 학교 내에서 찐따들의 무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인싸들을 극혐하는 부장, 평범한 주인공, 에로 작가 지망생, 이쁘기는 한 얼굴마당, 무언가 숨기고 있는 주인공 친구. 이들은 부활동 중 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면서 상스러운 이야기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점점 여러 사건에 엮이면서 성에 눈을 뜨고 여러 복잡한 사랑 관계가 연속되는 애니죠. 주인공은 인싸 소꿉친구를 좋아하고 예쁜 친구도 주인공의 소꿉친구를 좋아합니다. 소꿉친구는 이 둘 사이에서 얼타기 장인이 되죠. 에로 작가 지망생은 랜덤 채팅을 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문예부 고문쌤이었고 인싸 극혐하는 부장님은 결국 같은 반의 남학생과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얘를 좋아합니다. 얘 존나 골 때려요. 평범, 소꿉친구, NTR, 스승과 제자, 레즈비언까지 아주 골고루 지랄났습니다. 오카다 마리가 좋아하는 속성들만 모아놨나? 당연하지. 아무튼 이것만 보면 이게 뭔 개 유병만하지 할 수 있지만 의외로 보시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사춘기의 성이라는 테마 덕분에 캐릭터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 문예부 특성상 문과 특유의 대사들이 작품에 즐비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캐릭터들의 수준이 높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겉못 든 거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극적인 전개가 연속될 뿐 묘사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며 단순히 성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모습뿐만 아니라 캐릭터 모두가 힘을 합쳐 성장하는 청춘물로서의 성격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려한 연출과 의외로 진지하게 접근하는 캐릭터들, 훌륭한 OST가 작품을 보는 데에 거부감을 어느 정도 씻겨주죠. 전반적으로 궁핍했던 2019년 3분기 애니 중에서 제가 그나마 추천을 했었던 애니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특정 캐릭터가 작품 전체를 망쳐버렸어요. 고문쌤, 이쁜 애 스승, 주인공 친구, 이 3명이 전반적으로 작품을 흐리는데 일조합니다. 먼저 고문쌤은 이 에로 작가 지망생과 엮이게 되는데 서로의 채팅 상대인 것을 깨달은 뒤에는 고문쌤은 지망생을 피하고 지망생은 이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소설을 위해 경험을 쌓고자 쌤에게 접근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망생이 못난 아이 같지만 이후 선생님이 이 지망생에게 행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요. 여고생의 성적 어필을 싫어하지만 막상 채팅에선 여고생을 만나려 한 모순점을 보여주고 철벽을 치는 것 같지만 이 지망생의 돌발 행동에는 아예 맥을 못 추립니다. 뭔가 연장자로서 역할도 애매하면서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안 하는 이상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끝에는 러브 모텔에 지망생을 끌고 가 섹스 한 번 하고 끝내려는 무책임한 행동까지 벌입니다. 근데 또 발기는 안 해요. 존나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캐릭터 때문에 이 지망생 캐릭터마저 제정신이 아닌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다면 이 둘의 임팩트가 타 캐릭터에 비해 워낙 강렬하고 지망생의 의도가 바보같이 순수해서 딱히 욕을 하고 싶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품의 흥미도 자체는 올림으로써 쓸데없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I just want her to know that I don't care about the scars. So, 두 번째로 이쁜 애 스승. 어린 시절 이 애가 다닌 아동 연극단 연출가인데 로리콘입니다.
변태인가 봐. 근데 또 이상한 신념은 있어요. 본인이 먼저 손에 대는 일은 없고 어린 소녀들의 순수함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동인지에서만 이런 설정 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변태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주인공과 소꿉친구 이쁜 애는 삼각관계인데 작중에서 먼저 주인공과 소꿉친구는 사귀게 됩니다. 이쁜 애는 이 과정에서 소꿉친구와 엮이게 되고 짝사랑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소꿉친구는 계속 얼을 타도 결국 주인공을 선택해요. 문제가 있다면 작중 중반까지 남들보다 뭐든 많이 알고 어른스러웠던 캐릭터가 이 일 하나로 멘붕을 한 겁니다. 겉으로만 뭔가 있었던 애지 사실 자기 주관이라는 게 없었던 캐릭터라고 밝혀지죠. 결국 이 상실감을 채우고자 스승에게 찾아가고 키스를 해달라 합니다. 本当に面白いねあなたは 나도 모르겠어 이 캐릭터들을. 하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았고 이 스승의 한마디 友達が彼を好きなんです。もっと自由に愛せるつまらない女になるな 이 말 하나로 이쁜 애는 본격적으로 NTR에 돌입하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한 원흉이 된 셈입니다. 어우, 더러. 더 웃긴 건 처음에는 신념이니 뭐니 하면서 이쁜 애를 건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새끼는 기회만 되면 이 애에게 손해댄다는 거예요. 뭐야 씨발, 신념이고 나발이고 그냥 범죄자잖아. 캐릭터의 심경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친구의 사랑을 도와주려는 착한 아이를 단번에 통수 캐릭터로 바꿔버리면서 괴리감이 좀 커진 게 아쉬운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쁜 애를 좋아하는 레즈비언입니다. 초반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흔들리다가 학원에서 만난 남학생과의 트러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캐릭터인데 솔직히 말해 이 작품에선 이 캐릭터가 없어도 작품 전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투머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이 작품의 장점은 자극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전개가 생명인데 이 친구는 자극적인데 임팩트는 더럽게 없어요. 노잼입니다. 그냥 분량만 잡아먹어. 이 스노우볼은 후반부 무리수로 연결됩니다. 주인공과 사귀는데도 태연이 자기에게 어필했던 애에게 상담을 하러 가는 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희망하는 이 세계 먼치킨 주인공이어서 그런 겁니까? 私泉くんが好き。一度はちゃんとこの気持ちをぶつけておきたい。 이건 진짜다. 菅原氏がいなかったら泉に告白しようって思えなかった。菅原氏の思いをこれ以上見て見ぬふりするなんて絶対に嫌。カズさんならきっと受け入れてくれるって思ってた。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 남친에게 고백해도 가능? 이런 거예요? 아니 보통은 전에는 이랬다가 왜 갑자기 그럴 수 있냐고. 배신감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화해를 하는 거야 대체? 이 새끼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될 새끼구만 이거. 결국 두 여자 사이에서 졸라게 얼탄 주인공의 마지막 화 대사를 보시죠. 俺が好きなのはカズだ。性的な欲求を感じるのは菅原さんだ。 난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캐릭터들의 의식의 흐름은 보는 사람을 벙찌게 만들어요. 마지막 화만에 여태까지 싸워왔던 캐릭터들의 갈등을 다 풀려고 하니까 캐릭터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왜 화해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지는 단계까지 온 거죠. 빌드업 전개의 문제점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오카다 마리의 주특기죠. 맨날 싸기만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수미상관으로 끝이 나는 게 들어가긴 개뿔. 거친 계절의 소녀들이여. 제목처럼 거친 전개에 빛을 발했지만 마지막까지 거칠어버려서 망쳐버린 애니 그래도 전개의 임팩트 자체는 그럭저럭이어서 킬링타임 자체는 가능할 겁니다. 너무 전개를 성으로만 엮으려는 캐릭터들의 생각 방식만 좀 고치면 더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